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사실상 연초부터 7월까지만 해도 30%가 넘게 오르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자랑했던 우리 코스피였는데 이제는 나홀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상승률을 집계해본 결과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 6%, 중국 상해 지수는 4%,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도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만 나홀로 3% 가까이 하락한 건데요. 중국과 일본, 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연일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업계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이죠. 8월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고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예측 불허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 방산 원전의 낙폭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게 정말 기회가 맞는지 아니면 비는 잠시 피해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건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위기의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을 넘어서 이제 소프트뱅크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현지 시간 18일 20억 달러 규모의 증권 매수 계약에 서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의 약 2%를 주당 23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인 겁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이번에 이 전략적인 투자가 인텔이 미국 첨단 반도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밝혔는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올해 1월 달이었죠. 소프트뱅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투자가 스타게이트 건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결국에 AI 칩 생산의 핵심에 인텔이 부상을 한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도 인텔 중심의 지각 변동에 대비해야 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끝으로는 원전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합의로 인해 앞으로 한수원은 북미와 유럽, 영국을 포함해서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수 없게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가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이 한수원과 한전이 신규로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곳은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또 남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는 걸로 적시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수원 측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란 입장이지만 실제 한수원의 행보를 보면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활동을 축소하고 중동 등 신흥 국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수면 위로 다시 또 드러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모두 10%가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같이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또 비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시장의 포인트 잘 잡아봐야겠죠. 오늘 중심 어디서 잡으면 될지 키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자. FOMC 의사록 공개. 예. 네,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3시에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 이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FOMC 회의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인데요. 어떻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9월 달에 바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9월 달보다는 그 이후에 10월이나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게 다 관세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9월에 어떻게 금리가 결정이 될 것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잭슨홀도 있고 의사록도 있고 네, 매크로도 바쁘지만 국내도 또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외국인 수급 동향이 좀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좀 숏으로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8월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최근에 막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특히나 정부의 그런 정책들,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어제,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번 주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정도의 금액 자체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라든지 관세에 대한 영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부담스러운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왜 우리 시장만 따로 놀고 있는 걸까요?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기사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특히 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일본과 중국, 대만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7월까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낙폭이 너무 거꾸로 되고 있어서요. 이런 연휴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이 네.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를까요? 이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상승률이 10% 정도 되는데 코스피는 3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유독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초반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치 화장품 섹터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실적은 괜찮았지만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세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도 약간 그런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뭔가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대했던 거와 반대되는 실망스러운 것들에 대한 정책들, 세금과 관련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왜 지금 대만이랑 일본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그런 위험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포지션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확실시 되리라 보세요? 네, 일단 8월 말에 그런 지금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좀 이러한 관망세 아니면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무리하게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기보다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산이 있긴 하지만 비를 막 맞으러 나가는 것보다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칠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 반도체 소식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 인텔이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서 살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손정희 회장까지 나섰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무려 3조 원 가까운 투자 금액을 집행해서라도 인텔을 살리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소프트뱅크가 지금 인텔에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파운드리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이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손정희 회장이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2조 한 8천억 정도의 지분을 갖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2% 정도 전체 인텔의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거에 좀 늦죠.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 규모는 작지만은 미국의 지금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손정희 회장의 어제 그 20억 달러의 투자는 금년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1월 달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거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조금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지분 취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거의 그 인텔 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저께도 다뤘습니다만 한 10% 지분을 갖고 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러테징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TSMC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반사 이익으로 그 의결권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선주를 미국 정부에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번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했던 내용들을 지키면서 그거를 지분을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뭐 TSMC에 원래 인텔 지분을 갖고 가라고 얘기했다가 TSMC가 거부를 했습니다만 러테징 상무장관의 어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면서 각기 기업들마다의 갖고 있던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갖고 가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파이가 커지는 모양새를 봐서는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는 것보다 오히려 파이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나 내용들은 모니터링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원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삼성의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점유율이 지금 65%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뺏어오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텔 파운드리를 살려야 되고 그런 살리는 과정 속에서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정희 회장이 이거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인텔을 아예 지분을 확보를 해서 좀 제대로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결국에는 TSMC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 거를 좀 막으면서 견제도 하면서 미국 파운드리를 살리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에서는 이거는 나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삼성도 만약에 인텔 쪽에다가 지분 투자 요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져보면은 비용 지출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텔이랑 같이 커가는 걸로 좀
본다면 지금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 고객사로 확보하고 애플을 확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고객사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만약에 삼성이 진짜로 인텔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맥을 같이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TSMC의 어떤 넘치는 그 수량을 우리가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섹터 점검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오늘도 아쉽지만 원전입니다. 자, 어제와 비슷한 지금 계약건의 그 기밀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원전 시장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출을 못하는 걸로 그 계약서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라는 사실이 또 단독 기사로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두산에너빌리티랑 KPS랑 한전기술이랑 10%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저 내용은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갔었고 제가 거듭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수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주가 쉽지 않아지게끔 흘러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지금 이미 미래에 대한 밸류를 좀 많이 가져와서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품 섹터 우리가 수출 다 잘 되고 막 뭐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다들 전망을 했었고 근데 막상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기대치를 못 미쳤네. 차익 매물이 정말 강하게 나왔죠.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거의 40%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도 지금 그동안에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고 다만 신규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의구심이 좀 있긴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러한 소식은 사실 주가의 흐름에 되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제 그 시간외 거래에서 반응은 오늘 본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좀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여기서 이거를 악재를 해소할 만한 네.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으면 쉽사리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부장님 보니까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있어요. 네. 동남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면 또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유독 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리가 너무 높아서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우디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우리가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쪽은 지금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근데 원전을 짓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랑 유럽이 선두주자인데 거기에는 짓지를 못하고 만약에 뭐 그쪽 뭐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쪽 지어서 과연 이게 언제 빛을 발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고가 영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 주가가 오를 때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단기간에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국들에 있어서 우리가 점유율을 빼앗겼기 때문에 조금 더 쇼크가 진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원전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7월 달 어제 자동차 수출 통계가 나왔죠.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긴 했습니다. 미국은 좀 부진, 대신에 유럽이랑 아시아에서 선방을 해준 영향인데
그래서 또 코리아 FT죠. 하이브리드 대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저 선주문이 아닌 건지 찐 호재가 맞는지 좀 더블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 관세 영향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과 영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때도 이제 현대글로비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치가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관세 영향 때문에 미리 이제 좀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적을 먼저 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수출을 먼저 했던 이슈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뭐냐면 관세 영향을 받기 전에 미리 수출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응을 하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키포인트로 지금 이번에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고. 이게 관세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거나 좀 적용이 된다면 수출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물량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이 뭐 급감하는 거는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감소를 하겠습니다만 관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가 너무 우리가 예상치보다 했다는 거는 관세 영향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선적해서 갔다는 거고요. 8월 달에는 아마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선주문 영향을 받아서 수출이 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겠네요. 그죠? 다음 달 되면 또 좀 줄어들 거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겠지만은 수출하는 물량하고 네. 미국 내에서 또 이제 생산하는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미국 내에서는 생산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출은 좀 감소를 해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감소에 대한 영향은 자동차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동차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의 연장선에서 오늘 또 한라캐스트가 상장을 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신규 새내기 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율주행 카메라, 라이더 시스템 쪽인데 어제 SOS 랩이었나요? 그저께였나요? 좀 별로 상황은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기대해 볼 거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집중되기보다도 오늘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못 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동차가 판매되면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뭔가 좀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자율주행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 다른 쪽으로도 접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로봇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규 성장하는 종목은 사실 변동성도 크고 그날 당일에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론 미리 공모주 하신 분들이야 뭐 좀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 소재 경량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 요즘 또 철강, 알루미늄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와 콘텐츠 둘 다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자, 컨텐츠 먼저 빠르게 점검해 보고 싶은데 중국의 방송 총국이 콘텐츠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온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좀 단기적이 아닌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발표한 종식적으로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방송총국이 이 총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방송이나 인터넷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외 드라마에 대한 회차 보통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40회를 넘어갈 수가 없고 한 방송국에서 1년에 150편 이상을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풀려지는 거고요. 시즌제 드라마를 방영 간격을 관리 정책.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느 몇 편 내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내용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관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극 스토리가 정권에 대한 도전, 정권을 뒤엎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고요. 또 우수 해외 프로그램,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드라마나 다른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도입을 해서 방송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줄 중에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한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한령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래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방송국에서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저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요. 신규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면은 여기에 대한 또 반사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한령 해제까지 겹쳐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콘텐츠를 제작한 게 200편이 넘어가는데 그 200편들이 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 기간이 있는데 감가상각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중국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게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반도체인데요. 어제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 호재가 많았습니다. 뉴스가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7년부터 HBM의 베이스 다이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중국의 창시는 HBM3를 직접 양산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상단을 막아놓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인텔이란 변수까지 더해졌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 종목 단으로 추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가장 큰 거는 반도체 품목관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 빠졌는데도 주가는 흐름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는 간다. 이제 테슬라랑 애플 고객사를 두고 간다라고 봤을 때 테일러팍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지금 SMIC랑 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거의 80% 가까운 게 중국 내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술력을 많이 따라왔냐? 그렇게 보기엔 아직 이르거든요. 왜냐면 거의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28나노 이상 공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던가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론 디램이랑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 쪽은 지금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위로 지금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중국에서 HBM 자기도 한다 했지만 사실 그거를 수출하기보다는 내수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수만 따져 본다고 해도 인구가 그렇죠. 많아서 네.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기술력은 조금 괜찮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렇죠. 못 따라오게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HBM 공급 과잉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꺾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하이닉스라던가 HBM 관련주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의견 드린 이유는 저는 만약에 지금 반도체 보신다면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특히나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 이런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여러모로 베이스라인도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의 영향 좀 점검하고 나서 HBM 라인은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도 한번 볼까요? 조선과 게임입니다. 예, 조선은 기재부에서 마스크 협력 기금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보니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우리가 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늦겠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기사가 1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가 수주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나 유럽을 제외하고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주가가 한 3배, 4배 올라가니까 조정 올 때쯤 돼서 이제 그거를 재탕감탕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도 지금 3배, 4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아침부터 이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기재부 관련된 얘기를 키우면서 굉장히 노이즈를 만들었는데 기재부의 팩트는 이렇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녁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6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냈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침에 나온 기사 보고 다 매도했던 분들은 또 저녁에 나온 기사 보고 오늘 또 사야 됩니까? 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보면 포지셔닝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표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환경을 보셨으면 거기에 가지고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히 법안 관련된 이슈가 또 어저께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안 관련 이슈는 이미 7월 31일 날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을 발의를 했고, 한미 공동으로 지원되고 있는, 조선업, 그리고, 미국 해군에 관련된 MRO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지원하기 위한 법을 이미 7월 30일 날 발의를 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7월 23일 날 국민의당에 바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선 관련된 조선 협력, 조선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5개년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걸고 넘어졌던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결국 한 목소리 낸 당정이었습니다. 끝으로 게임인데요. 게임스컴이 개최되죠. 넷마블 크래프톤은 신작을 공개하고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는 부스를 출품합니다. 네.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세요? 게임돌이시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일단 지금 수상 기대감 있는 지금 펄어비스 쪽 보시면 좋겠고요. 오. 지금 붉은 사막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죠. 그래서 급락이 나온 게 내년 1분기로 출시일이 밀린다라고 해서 급락이 났는데 오히려 지금 게임스컴 어워드 4개 부문 수상에 오른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펄어비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사막 관련해서는 수상 내역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게임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관심주 공개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장 관심주는 CJ 이해nem과 동성 화인텍이었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네, LNG 수주의 반사익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메탄올 관련된 선박용 보냉제를 납품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냉제 관련 수주가 늘고 있는데 전체 매출 규모의 80%가 넘는 게 보냉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국내 3사,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삼성중공업까지 이 3개의 대형 3사에서 원하는 보냉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 보냉제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보냉제 외에도 현재 그 폐냉매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냉제 외에 다른 매출 규모가 나고 있고 거기다가 극초대형 메탄올 관련해 가지고 이 그 보냉제도 운반용 초저온 보냉제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받는 기업이 동성 화인텍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CJ 이해nem은
오랜만인데 아직도 네. 미련을 갖고 계시네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CJ E&M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 IP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티빙이죠. 티빙이랑 웨이브가 조건부 합병이 승인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됐을 때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OTT 사업이 중국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OTT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랑 같이 협업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티빙이라던가 웨이브가 조건부 합병 승인이 났고 지금 CJ E&M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CJ E&M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도 뭐 광고업체랑 합작법인 설립해가지고 음악 IP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관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관세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 흉흉할 때 오히려 이런 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길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네. 뭐 지금 CJ는 워낙 좀 단기간으로 뭔가는 좀 힘들어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조방원 차익 실현 대신 그 매기가 컨텐츠랑 또 게임 쪽으로 쏠렸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말씀 바탕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조 본부장 고맙습니다.